존경하는 창원특례 시민 여러분, 문수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 팔룡동을 지역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 현황과 장기표류 사업에 대한 감사 현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우관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국적으로 미동동 아동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미동동 아동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유기나 학대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26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3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거나 시설 보호 등 확인된 아동이 219명, 아동 유기로 인한 사망 추정이 1명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아동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유기된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1명은 경찰에서 유기 장소를 수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보호자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서 작년 12월에 징역 3월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네, 인구 절벽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동동 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국회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입법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히 출생통보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서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이 두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오늘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행에 앞서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위기 임산부 지원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담 지원 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차관을 단장을 하는 추진단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국 임산부 중앙 상담 기관이 지난 1월 말에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지역 상담기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어서 복지부 세부 추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위기 임산 상담 긴급 전화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임산부를 위한 출산 지원 시설이 산전에 출산 지원 시설과 또 산 후에 양육 지원 시설이 2개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상담센터 3개소를 통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보호출산제가 7월에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그 보호조치상에 더해서 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해 제가 6월에 우리 위기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지원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제가 조례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과와 부서와 잘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런 안타까운 사항들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조례를 좀 발의하게끔 저희가 나섰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저와 같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개의 부서에 과 있는 과장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자세를 나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좀 더 부서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 부재로 인해서 약간 보류된 측면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전이었고요. 저희가 상위법이 없다 해도 저희 의원들이 조례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내에서 저기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향후에는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 때는 좀 더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돌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시장님 자리 나와주십시오.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연속을 위해서 시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면 당장의 아동들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동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지 못해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 임산부나 그리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시에서도 그 미혼모 시설, 생명터라든지 생명터 미혼자 모자의 집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출산비 지원, 미혼모 전 직업훈련과 같은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촉구를 했었었고요. 이후에 위기 아동과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앞에 시장님 들으셨겠지만은 부서 의견으로 저희가 입법 활동을 위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내 자란 아이들과 임산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건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지난 10월 31일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럼 금년에 이제 시행령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우리 또 촘촘하게 더 해야 될 영역들이 보인다면 조례를 통해서 그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네. 발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나오는 상위법 이상의 저희가 조례를 좀 촘촘하게 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부분들이 많이 컸습니다, 시장님.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예, 시장님께서 같이 좀 검토하도록 도와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기 임산부 조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나서고 계십니다. 부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우리 지금 조례가 추진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전 조례도 마찬가지로 부서의 의견으로 사실은 추진되지 못했던 조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추진 조례안들이 모두가 필요하거나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다만 입법에서 저희가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나 시장께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입법 활동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와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조사나 지난 시정질문 등을 되돌아봤을 때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못하신 경우 있으신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시정질에서 본 의원이 봉인과 자료 제출 절차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당시 시정질의 이전이나 이후에 별도로 장기 표류 사업의 감사 과정에서 자료의 봉인이나 제출, 혹시 포렌식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과정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실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감사관이 전적으로 본인 책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아마 적법하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임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계속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어제 시정질의 통해서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에 또 한 번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자료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장님. 예? 자료를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상이한 자료가 사실 오게 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 거부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관련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또 저희들이 누락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부탁도 드렸었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기사까지 나간 적도 있었고 언론에 취재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아직까지 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의정 활동에 저희가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또 논의라면 될 부분이지만 똑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또 심지어 제가 받을 자료도 못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어쨌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출된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뭐 네. 불공정하게 그 자료가 또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명시하시고 꼭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주시라 믿습니다. 끝으로 최근 관내 건설이 진행 중인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서의 구체적인 업체명을 언급하였지만은 질의에서는 대형 쇼핑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특정 이 해당 업체물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군데가 지금 상생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상생 협약서를 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개설 지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혹시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등록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게 저희 시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무 사항이라든지 또 요새 좀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공사비도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시공사 선정이랑 이런 게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서 또 그런 패닝이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쇼핑몰이 사실은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금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 협약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시공사 선정이 돼서 얼른 쇼핑몰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감사관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5분 우리 지금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뒤에 본 의원이 자료 제출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후 자료 제출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자료 제출은 저희가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최근 진행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 대상 기간만 확대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려두었습니다. 두 차례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답변이 다른 걸까요, 감사관님? 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보시면 출장 목적에 위에 보시면은 위에 보는 감사 관련 업무 협의 및 관계자 면담 등 그리고 되게 특정 내용을 지웠습니다. 사건 증인 참석에 따른 자료 열람 및 복사. 두 번째 받은 자료에서는 위의 내용만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관련 업무 협의 및 관계자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내용과 밑에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감사관님? 날짜 똑같습니다. 출장 시간 2023년 10월 6일 밑에 똑같고요. 1시 12시 30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0월 6일 똑같습니다. 1시도 18시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출장으로 기억하고요. 사화 대상 공원 그럼 감사관님께서 출장을 네. 가신 겁니까? 일단은 제가 직접 갔는지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사화 대상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의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법원 출석도 했습니다. 어떤 출석이시라고요? 법원 출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 관련해서요? 어떤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죠?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8년 10월에 제가 예전에 화두가 됐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최초로 제가 감사를 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증인으로 잠깐 좀 와달라고 앞전에 해서 사대성공원으로 출장 갔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두 군데를 다녔다 법원도 가고요. 사화 대상 관련해서 민간사업 전문 사업자한테 자문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어차피 감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장 내역서에 보면은 지방서 기관 옵티머스 펀드 사건 증인 참석에 따른 자료 열람 및 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으로만 간 상태입니다. 열람 복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장 내역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분이 출장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관님은 늘상 답변을 하시다가 본인이 불리해 주시면 늘상 우리 직원의 실수라는 말씀을 늘상 반복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만 불리하십니까? 직원분들의 결제 과정의 오류를 사실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관님 늘상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늘상 실수하고 늘상 오류를 범하고 늘상 기재까지 오류를 합니다. 법원 증인으로 갈 때는 자료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오류라고 출장 자체가 말씀하셨으니까. 오류라는 걸 말씀드린다. 상신 자체가 오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법원에는 증인, 즉 사람만 참석하는 해서 증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늘 자료 열람이나 감사관님은 복사는 이렇게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잘 빠져나가시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 답변서하고 질의서 내용과 달라지면 우리 직원의 실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늘상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또 똑같고요. 어쨌든 감사관님께서 뭐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만약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장 내역서건 어떤 내용을 잘못 기재를 한다면 그 감사 직원 교체하십시오.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정지리장에서 상임위에서 늘상 직원 실수라 말씀하시면 그 감사 직원 감사하는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관님? 업무의 과실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의 업무 수행에 조그마한 오류라고 과실이건 생각합니다. 업무에 그게 어떻게 조그마한 어렵니까, 감사관님? 저는 그 감사관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상 직원의 실수라 말씀하시고 빠져나가시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고 그런 감사 직원들 왜 데리고 쓰십니까, 그러면? 정말 감사관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히 있습니다. 임하시는 분들이 늘상 이렇게 실수로 기재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본인은 빠져나가시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시고 늘상.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사실 그대로 직원들이 실수했죠,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그렇죠. 자료 2번 넘겨주십시오. 네, 본 의원의 지난 5분 자유발언을 반박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의 일체 없음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는 이전의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감사관께서 정의하시는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및 수집 관리 규정 제2조 디지털 자료를 수집, 운반, 분석, 관리하여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징 등의 기술과 절차를 위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정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 해당 문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포렌식은 이미징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운반, 분석, 관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절차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공수처,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집 보존의 절차까지 폭넓게 디지털 포렌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감사과실을 진행한 컴퓨터 내 자료의 정보와 해당 절차 역시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등의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을 살펴보면 디스크를 검색해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파일 포맷과 파일 서명에 대한 분석 이전에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서 증거의 수집과 분석, 키워드 검색을 통한 단서 추출까지도 디스크 포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파일 탐색기가 파일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감사관님의 생각이시고요. 정확한 정의를 읽어드렸습니다. 자료 3번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는 디지털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외부로 출력, 문서 출력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추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의 탐색, 추출, 복제본 생성, 획득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컴퓨터에서 자료의 수집 과정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전 시장 질문에서 답변드렸죠. 저희는 자료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렇게 정의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네. 업무를 수행하면서 삭제되지 않을 파일을 삭제했을 때 되찾는 일, 그걸 데이터 복구라고 하고요. 데이터 복제는 네, 데이터를 감사관님, 복구하면서 그거를 지금 제가 몰라서 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컴퓨터 압수수색을 한 적 있냐고 물으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 봉인을 했다. 그렇다면 봉인 자료를 주십시오. 봉인은 총 7건 했습니다. 하셨었는데 다음 나중에 봉인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 자료를 그럼 복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병철 감사관님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일체 포렌식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료 사면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면.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디지털 포렌식 목적의 출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난 2022년 10월 감사과실 직원의 출장 내역입니다. 10월 5일에 마산해양 신도시 관련 컴퓨터 조사 자료 확보, 디지털 포렌식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 10월 14일 전력감사 대상 컴퓨터 자료 복구 포렌식 의뢰 외장하도 회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포렌식이 없었습니까? 포렌식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뭐 제목이 왜 저렇게 적혀 있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네.
일단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학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 데이터의 복구가 있고 데이터의 복사가 있고 데이터의 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이 중에 데이터의 복제, 즉 자료를 옮기는 일과 훼손된 자료를 되살려서 그 로그, 즉 이 자료가 언제 생성됐고 언제 수정했고 언제 이동했고 언제 삭제했고 그런 해시값을 찾아서 하는 고도의 기법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현재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분들은 학사학위, 석사학위 이상의 고도의 과학자입니다. 자, 10월 5일 저 때 문건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중에 데이터 복구, 즉 데이터 복구를 왜 해야 되냐면 형법 141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공 파일이나 이런 걸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 차원에서 데이터 복구를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데이터 포렌식으로 착각해서 결제를 올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또 직원의 실수로 끝나시죠. 그게 늘상 감사관님 답변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포렌식이 한 적이 없다. 포렌식장 갔다 왔고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자기 아닌 총 지식을 총출동하셔서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나 아까 자료위원 다시 띄워 자료 2번 다시 주십시오. 저기 디지털 포렌식을 정의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내용이 창원시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거 숙지하시고요. 다시 원래 자료 자면 주십시오. 보십시오, 본인이. 다시 한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시면 되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 건 디지털 자료의 복구입니다. 예, 이 포렌식은 감사관님, 제가 감사관님하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특위에서 실형질의까지 하고 있지만 갈수록 감사관님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디지털 포렌식과 데이터 복구 개념을 계속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쭉 하십시오, 계속. 저희가 실시한 것은 데이터 복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쉽게 검색해 보면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포렌식 복구와 데이터 복구, 데이터 복제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저때 출장 간 게 데이터 복구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포렌식 자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훼손된 자료를 언제 생성했고 언제 누가 수정했고 언제 누가 이동시켰고 언제 누가 삭제했고 그런 과정을 확인해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쓰는 자료이고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단지 복구만 해서 어떤 자료를 지웠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출장도 저희가 당시 하는 것은 데이터 복구고 이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 직원이 이 포렌식으로 오류해서 결제를 한 거지 저희가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복구를 했지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계신 동료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시장님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보시는 바와 결론이 뭡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포렌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도 저는 규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 말씀처럼 정말로 또 직원이 실수로 저렇게 기재를 한 거라면 감사실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도대체 뭐라고 계신 겁니까? 예? 뭐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인 여러분들? 네? 감사실을 저는 정말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매번 본인은 잘못한 거 없으시고 매번 기재가 잘못됐고 저런 식으로 매종 출장 목적도 틀려지고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은 거짓말을 생성하는 분들인가 봅니다. 아마 누구의 지시일까요? 감사관님이 지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감사관님 볼 때마다 이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크게 듭니다. 일단 결론은 감사관은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 복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예, 다시 반복해서 데이터 보십시오. 복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데이터 복구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나 제목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감사 경력이 1, 2년밖에 안 돼서 저런 부분까지
정확히 모른다는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하다 못해서 이제 직원들의 능력도 비하하십니까?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 사실관계가 능력 없는 직원들 쓰신 겁니까, 그러면? 창원시의 공무원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관님. 참. 여기 계시는 국장님, 소장님 저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능력도 없이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게 감사관의 답변입니다, 지금. 저라도 창원시에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 이런 없다고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감사 경험이 없어서 저는 오류가 있었다는 점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돌려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늘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도대체 감사관님이 창원시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창원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신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 5원 띄워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은 지난 129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마산해양 신도시 감사 관련해서 USB 외장형 장치에서 가서 파일을 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장하드에서 파일만 복사를 해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뒤연 출장을 볼 때 전략 감사 대상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봉인은 하지 않고 외장 하드를 가지고 와서 파일만 복사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게 포렌식의 첫 단계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포렌식 돌아가십시오.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본인은 아니라시겠지만 그게 바로 포렌식의 첫 단계입니다. 감사관님. 네, 답답합니다. 정말. 자리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사관의 태도와 감사관의 답변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창원시 감사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병철 감사관은 지난 시정 질문에서 참여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선별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피감사자에 준 적도 없고 폐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동의서에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됐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상 언급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포렌식이 본인이 늘상 주장하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도대체? 자, 자료 7번 주십시오.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때 시정할 것을 약속하고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서 자료 목록과 폐기 확인을 뒤늦게라도 진행했다면 이런 논쟁이 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절차를 무시한 자료 수집은 직권남용입니다.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계속된 거짓 답변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선별적인 자료 제출은 엄연한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지난 5분 자유 발언 이후 감사관실은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배포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임의중 기술로 한정지으로 했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렌식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거짓된 반박 자료 배포는 분명히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감사관의 사과와 홍남표 시장님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희근 의장님께도 시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일관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본회의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유감 표시와 항해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해서 감사관의 발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봉인을 했다면 노조 홈페이지나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에 감사관의 답변입니다. 왜 조용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소불위 감사실의 행태 때문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 무서워서 일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수, 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습니다.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도대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조차 본인의 감사신 직원도 지금 못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결과가 마산해양 신도시 2심 소송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나설 것을 간곡히 정말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